네, PMF는 높이가 probability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이렇게 높이, 넓이가 아니라 높이가 probability를 나타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였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PMF다 라고 주어지면은, 이게 PMF라고 주장을 하면은 얘가 아무거나 될 수 없고 아주 특수한 함수라고 그랬죠. 반드시 만족시켜야 될 것이 함수이면서, 그리고 y값이 모두 다 양수거나 0이 돼야 되며,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전부 다 양수이네요. 그건 좋고, 그 다음에는 이 y값들을 다 합쳤을 때 얘가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숫자는 반드시 0.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때 함수를 우리는 PMF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0.4가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펑션은 되죠. 함수는 되지만 PMF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3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엔 이런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x값이 여러 개가 이렇게 띄엄띄엄 주어지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나타낼 수가 없어서 xi, pi라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해요. xi는 뭐냐면 i가 1, 2, 3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가 x1, x값이 여기가 x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x2가 되는 거고, 여기가 x3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는데 이 세 개를 얘가 한 방에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pi는 y값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p1이 되는 거고, 얘가 p2가 되는 거고, 얘가 p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PMF를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표기법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걸 숫자가 여러 개가 나타내니까 귀찮아서 XI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X는 당연히 discrete random variable입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은 height가 아니라 area를 probability로 나타내면 우리는 그것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은 먼저 function이 돼야 되겠죠. 요런 거는 OK, 요런 거는 안 돼요. 요건 function이 아니죠. 이렇게 y값이 두 개 있으니까 요런 거는 안 돼. 수많은 펑션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만 우리가 PDF로 특별한 것만 골라서 우리는 PDF라고 부를 거예요. 어떤 것을 고르냐면은 펑션 중에서 y값이 양수거나 최소한 0이 되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난 네게티브는 똑같고, 그 다음에는 area가 모든 area의 합이 정확하게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height 대신에, 높이 대신에 area가 1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PDF라고 부르고,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하면 non-negative unit area, 음수가 되면 안 되고 전체 area가 1이 되는 함수, 그것을 우리는 PDF라고 불러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그래서 input variable 보면은 continuous 하죠. 다 연결됐으니까 x의 값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는 continuous 하고, 그 다음에는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걸 잡아도 여기 안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실수들이 들어있죠. 무한한 실수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PDF의 input variable을 우리는 특별히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이게 continuous 하기 때문에 우리가 calculus를 사용할 수 있죠. derivative하고 antiderivative, 미분적분을 사용해서 PDF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게 area를 나타내기 때문에 geometry를 사용하죠. 그래서 geometry와 calculus를 합쳐놓은 것을 우리는 statistic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lgebra, calculus, geometry 이 세 개를 합쳐놓은 것을 statistics라고 해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은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데 모두 다 양수네요. y값이 전부 다 양수가 0이 되고 area가 1이니까 OK. 이거는 PDF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봤죠. AP Stat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숫자,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느냐, 이런 것도 좋은 PDF가 되죠. 그리고 X는 continuous하다, continuous random variable라고 부른다. 함수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때의 X를 우리는 random variable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는 X가 continuous 하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 discrete 하면 discrete random variable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한번 살펴봐요.
the probability는 뭐 percentile이라고도 뭐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probability는 뭐냐? 그게 area다. 그 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면서 probability 구하시오. 근데 갑자기 멍해지는 수가 있어요. probability가 뭐지? 뭘 구하지? 뭘 구하면 되죠? area. 아, area. 나는 area는 쉽게 구해요. base times slope, base times height. 그러면 되죠? area는 base times height예요. 그 probability 구하라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것을 area라는 단어로 바꾸면 금방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예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펑션이 주어졌어요. 그럼 얘가 PDF야. 문제에서 PDF야 라고 딱 주어지면은 그 순간에 얘는 특수하게 만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y 값들이 양수거나 최소한 0은 돼줘야 된다. 음수가 되면 안 된다. 잘 됐네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area, 모든 area를 다 더했을 때 그게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나머지 area는 다 0이죠. 여기는 구할 필요 없고 여기만. 요게 base times, 여기 base가 되죠. base가 2.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1/2를 곱해야죠. 그 base가 2고 1/2를 구하고 1/2 times base and height. 높이가 h인데 h가 뭔지 모르겠네요. 뭔지 모르지만 이 area, total area가 반드시 1이 돼야 되면 돼요. 그러므로 이 height 높이가 1이 돼야만 되죠. 그리고 h는 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1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절반이니까 여기가 0.5가 되겠죠. 0.5 이렇게 이 특별한 y 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얘는 반드시 1이 돼야 되고 그 절반은 0.5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이게 PDF를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또 줘요. 이게 probability notation인데 x가 1과 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x가 1과 1.5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확률이 뭐지? 뭘 구하라는 거야? 확률이 뭐라고 그랬죠? area를 구해라. 그럼 얘가 뭐냐면 area인데 area가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1.5까지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쉽죠? 1에서 1.5까지 사이의 면적 여기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어렵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probability를 구하시오. 잘 모르겠네. area를 구하시오. 쉬워요. 요 area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정사각형이죠. 여기 0.5, 0.5. 그러니까 0.5 곱하기 0.5 플러스 요 삼각형이잖아요. 요 베이스 0 이제 1/2 times 0.5, 0.5, 그 다음에 높이가 0.5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0.25 플러스 여기 0.25인데 그 절반이니까 0.125 계산기를 그냥 두들기면 돼요. 그럼 여기가 0.375가 되죠. 그러니까 37.5%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산기를 두들기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probability를 구하라고 했을 때 area를 구하라는 얘기다. 그게 두 개가 똑같은 얘기예요. PDF를 다룰 때는. 그래서 37.5%지만 사실은 얘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한 것이다. x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고요. 어렵지 않죠? 의미만 잘 알면은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용어만 낯설고 이상해서 그렇지 그게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probability는 area다. 라는 것만 알면 그냥 area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geometry. 그래서 geometry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random variable은 뭔가? PDF나 PMF의 input variable이 그죠? 그러니까 PMF, PDF의 input variable을 우리는 random variable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켜야만 되는 거죠, 먼저. 얘를 먼저 만족시키면은 그때의 input variable을 우리는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동전이 있는데 동전을 3번을 던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전 하나, 둘, 셋 이렇게 헤드, 테일이 있겠죠. 동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스태티스틱스를 배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동전 3개를 함수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스태티스틱스를 배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함수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만들어지면 사실은 거의 다 게임셋이에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답은 이 함수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함수를
함수의 면적을 적당히 바꿔가지고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statistics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혹은 probability mass function 걔네들이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루는 학문을 statistics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코인이 주어졌을 때 PDF를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구해봅시다. 자, 세 개를 던지니까 얘는 헤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헤드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전 세 개를 던졌을 때 헤드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테일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는 헤드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X라는 것은 헤드의 개수니까.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head, tail. 그 헤드가 하나만 나오면 되죠. 나머지는 다 tail이 나오면 되고. 그런 경우가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동전으로 표현했죠. 동전을 표현한 것을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예, 함수로 바꿔야 된다고 하죠. 특별한 함수 PMF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헤드가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두 개나 세 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동전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한 번, 세 번, 한 번 이렇게 나오죠. 얘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한 번, 세 번. 그 다음에는 probability는 전체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모두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동전 세 개를 던지면은 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얘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고 헤드, 테일 하니까 얘가 모두 8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총 8가지 중에서 헤드가 전혀 나오지 않을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숫자에다가 8을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8을 나누고 그러니까 1, 3, 3, 1의 전체의 경우의 수는 8이니까 8로 다 나눠주면 이게 frequency가 되면서 probability가 돼요. 이것을 histogram으로 나타낸 것이 이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histogram. PMF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냥 짝대기로 나타내면 되죠. 막대기로 나타내면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여기 X, 여기 0, 1, 2, 3. 그 다음엔 여기가 3 over 8. 여기는 1 over 8.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PMF고 이거는 histogram이에요. 뭐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게 PMF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PMF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mean과 standard deviation을 구할 거예요. 그 distribution function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mean과 standard deviation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mean과 standard deviation을 구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그런 mathematical tool이 있어요. 아주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expected value입니다. 그 expected value라는 이 도구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expected value를 이 기호를 이용해서 mean과 standard deviation 혹은 variance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정의는 이렇게 돼요. 이게 정의라는 뜻이에요. definition. So expected value of something. 그 여기에 뭔가 들어오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x면은 여기 x, 여기가 y면은 y, 여기가 뭐 도구면은 강아지다. 그럼 여기다 도구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에 들어오면은 똑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PI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죠. 자, 시그마 몽땅 더하는데 여기 들어온 녀석에다가 probability density mass function을 곱해가지고 몽땅 다 더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만약 x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그대로 x를 집어넣어요. 똑같이 그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definition이고 그 definition이니까 x에 xi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x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xi라는 얘기죠. x 값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x1, x2, x3니까 요 값 하나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또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은 mux, mean value예요. 이게 금방 보여줄 겁니다. 얘하고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또 이렇게 쓰기도 해요. 함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은 xi-mu s squared. 요게 x 값이죠. 거기다가 mu를 집어넣고 제곱을 해요. 요게 deviation이 차라고 그랬죠. 요 차이에다가 제곱을 해서 새로운 숫자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expected value.
를 구하라. 무슨 뜻인가요?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되죠.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거기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 여기에 대한 이름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를 갖다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variance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variance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금방 보여줄 겁니다. 또 variance는 이게 길다고 해서 또 이렇게 줄이는 텍스트북들도 있어요. 어떤 텍스트북에서는 그냥 V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variance는 standard deviation을 제곱을 한 거니까 이 x라는 variable에 대해서 standard deviation을 구해서 제곱을 하라. 혹은 함수처럼 이렇게 괄호를 열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expected value는 mean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expected value나 mean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expected value 대신에 mean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deviation을 제곱을 한 거죠. 차이의 mean과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이게 variance인 거예요. 그러니까 variance가 뭐냐? 사실은 variance도 일종의 mean value인 거예요. mean도 mean이지만 variance도 mean인 거예요. mean value 혹은 expected value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어떠냐면 squared deviation. 여기가 squared deviation이죠. 여기가 deviation인데 deviation을 제곱했죠. squared deviation의 평균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variance도 역시 평균값이고 mean인데 어떤 mean이냐? 여기 deviation error죠. deviation mean과의 차이를 제곱을 한 녀석들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살짝 바꿔서 다시 mean을 구한 것이 variance입니다. 그 다음에는 PDF에 대해서 expected value x하고 두 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AP 테스트에서는, AP 과정에서는 calculus를 안 배워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calculus를 배운 학생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 calculus를 아직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것은 뭐 calculator를 통해서 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태를 보면은 PDF나 PMF나 형태가 거의 똑같아요.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썼을 뿐이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인테그랄을 전혀 배우지 않았으면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게 mean하고 standard deviation을 찾아봐요. 여기에 전체 샘플 사이즈가 8개가 나오는 건데, 저 코인 3개를 던졌으니까 코인을 3번을 던져서 얘가 두 번, head, tail이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8개 해서 총 나올 수 있는 방법의 수가 8개예요. 그 다음에는 mu는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정의를 했죠. 나올 수 있는 x 값을 모두 다 더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8로 나누세요. n으로 나누세요. 이게 population이 되고, 이 population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모든 x 값을 다 더하고 그 다음에는 전체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 1이라는 게 3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frequency. 그러면은 이게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 정의에서요. 그 다음 여기는 2가 되죠.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 다음 여기는 0이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 한 번 나왔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죠. 이 정의를 사용할게요. 그럼 여기는 1이 3번 나왔으니까 3번이고 2가 3번 나왔으니까 2. 그 다음에 3은 한 번 나왔네요. 이렇게 더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다가 8로 나눠줘요.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금방 봐도1을 3번을 더할 이유가 없죠. 1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여기 2도 마찬가지. 2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frequency가 나와주면은 얘가 3번 반복이 되니까 1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3, 3 곱하기 1. 그렇게 곱해서 다시 여기 정의를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요겁니다. mean의 정의를 다시 만들어 더 짧게 계산할 수 있죠. frequency가 나와주면은. 그러면은 이 두 번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거 0 곱하기 1. 0 곱하기 1이고 1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1. 그런 다음에 8로 나눠주면 되죠. 계산을 해보면은 3 over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노테이션이 달라 보이는데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거죠. 조금 더 짧게 계산을 한 거예요. 얘는 길게 계산한 거고 얘는 길게 계산한 거고 짧게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n하고 fi하고도 같이 묶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그 fi를 frequency를 n으로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얘를 n으로 나눠준 거잖아요. 8로 나눠준 거니까 얘가 probability가 되죠. 그러면 이제 n을 나눌 필요 없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만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expected value of x라는 expected value로 나타내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expected value의 정의가 되고 expected value는 mean을 또 다르게 표현한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expected value of x는 mu, mean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계산하면 0 곱하기 1 over 8, 1 times 3 over 8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고 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결과는 같죠. 3 over 2, 3 over 2. 자, 그 다음에 variance를 구해봐요. 이제 variance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deviation을 구하고 그 다음에 square를 하고 그걸 다 더하고 그리고 그것을 n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frequency가 주어지면 훨씬 더 짧게 할 수 있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2 이게 계속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 2를 다 더할 필요가 없죠. 2를 3번 이렇게 곱한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죠. frequency가 나오면 굉장히 짧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엔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frequency가 나와주면은 thank you. 똑같은 거는 내가 계속 더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0 곱하기 이제 0에다가 아까 mean이 3 over 2였죠. 0에다가 3 over 2 빼고 mean을 빼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frequency 곱하고 그 다음 거는 다시 1에다가 이게 이제 x2가 되겠죠. x2에다가 mean을 빼고 그 다음에는 제곱을 하고 그리고 frequency 곱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3 over 4라는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8로 나눠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기는 있어요. 여기서 probability가 주어지죠. frequency를 n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pi가 되죠. probability가 주어졌을 때는 그냥 여기에서 deviation을 일단은 구해요. 0 minus mu 3 over 2 제곱을 하고 얘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죠. 똑같아요. 1 minus 3 over 2 squared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되죠. 이렇게 deviation을 구하고 그 deviation을 제곱하고 그리고 probability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정의식이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간략하게 만든 것 뿐이죠. fi 나누기 n을 해가지고 pi로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시그마와 pi가 있으면 그런 expected value하고 똑같죠. 여기에 xi-mu가 들어왔으니까 얘가 뭐냐면은 deviation의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해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deviation 제곱 곱하기 probability, deviation 제곱 곱하기 probability 해서 쭉 끝까지 계산하고 계산을 해보면 3 over 4 똑같죠. 앞에서 계산한 거나 뒤에서 계산한 거나 두개가 똑같아요. standard deviation은 그냥 간단하게 square root만 취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square root of 3 over 2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문제예요. 코인을 동일하게 3번 반복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definition을 이용해서 아주 고지고대로 아주 정직하게 그냥 풀어낸 거고 이러한 코인을 3번 던지는 똑같은 걸 3번 반복하는 이런 경우에서는 정말로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binomial distribution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definition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서 discrete random variable x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PMF가 주어졌을 때 그 probability는 0과 1 사이의 값이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y 값이 0과 1의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의 값을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은 1이다. 뭐 이미 했던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mean value는 expected value, mean value 같은 말인데 어떻게 이건 정의를 하는가?
그 expected value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시그마 노테이션을 쓰면 훨씬 더 간략하죠. 그 다음 standard deviation, 그러니까 variance of x라고 쓰기도 하고 시그마 스퀘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expected value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x에다가 mu i.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xi를 그냥 x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x를 쓰기도 하면은 xi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1, x2, xi 쭉 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 정의는 expected value의 정의하고 일치해요. 여기하고 일치하고 있죠. 그래서 variance라고 하는 것은 deviation을 제곱한 값들을 평균을 낸 것이다. 그러니까 variance도 평균의 값이다, mean의 값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mean은 잘 구할 수 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variance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ndard deviation은 square root을 취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2.1이 끝났어요. 2.1은 정말 중요한 것들 많이 담고 있습니다. 꼭 여러 번 돌려보면서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에서는 스태티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인 normal distribution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강력한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Thank you for watching. Bye.